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알아볼 건데요. 자, 요즘 2차전지 중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최근에 상장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만 봐도 황화 리튬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또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사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차전지 사업이 아니라 주요 본업 같은 경우 이 반도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하는 사업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그리고 LED 이 정도 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반도체가 주력 사업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매출의 50%에서 60% 정도를 가지고 오고 있죠. 자,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 중인 재무가 안정적인 기업 중 하나고요. 사실 미국 중국 갈등이나 일본과의 화이트 리스크로 반도체 업황이 불황을 겪으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주가의 하락을 맞이하면서 대부분 매출 또한 감소하였었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잘 버티면서 좋은 실적을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이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전고체 배터리 때문이에요. 이번 연도 초부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황화 리튬, 황화 리튬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게 부각되면서 상승 랠리가 시작된 건데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21년도 12월에 황화 리튬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2년 6월에 특허 공개를 완료했어요. 당연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황화 리튬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저렴한 황화 리튬을 개발하는 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특허를 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전기차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로 돼 있다 보니까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 충전 시간은 길면서 충전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서 이 주행 거리는 짧죠. 바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를 밀집시킨 이 전고체 배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고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황화 리튬이고요. 바로 이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강한 모습을 이어오는 이유인 거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시장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죠. 당연히 개발이 완료되고 상용화된다면 이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주행거리는 길어지면서 이 안정성 또한 크게 증가해요. 하지만 현재까지 이 확실하게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 리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황화 리튬은 파일럿 라인이 완공되어 있어요. 양산이 가능한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 리튬은 공정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양산 설비를 이번 연도 말에 준공한다고 해요. 실험하고 완공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당연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미 개발을 끝내고 공장까지 완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이미 황화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에 결합할 수 있는지 실험을 끝내고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었다는 건 이 전고체 배터리 기업들의 황화 리튬을 납품하면서 매출을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뭔가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꿈의 배터리라는 거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돼야지 황화 리튬도 매출이 증가하고 팔 수 있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황화 리튬을 사용해서 연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파는 것도 아니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이 황화 리튬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한다고 한들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이 전기차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이 전기차를 사야지 계속해서 팔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 항아리튬 관련주들의 현재의 주가는 기대감, 자 온전히 이 기대감이 만들어낸 상승이라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거품, 자 나쁘게 말하면 이 거품이라는 거죠. 자 거품은 언젠간 빠지게 돼 있죠. 하지만 이 레이크,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래성만 바라보고 있는 황화리튬, 이 황화리튬이 아니더라도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본업인 반도체, 이 반도체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당연히 거품이 끼어도 덜 끼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뜻은 조정이 나와도 덜 나온다는 거고요. 하지만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일봉 한번 보시면 현재의 주가가 자 상단 부근 박스권에 위치해 있는데 당분간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현재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 상승 때 나온 거래량, 자 상승 때 나온 거래량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는 이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줄면서 이 상단 부근에서 행보 중에 있죠. 물론 하루하루 보면 등락폭이 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거래량도 자 상승 때보다 확실히 줄어들었고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현재 자리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상단 부근, 자 최상단에서 조정 약하게 나오고 자 조정 나오고 재상승 중에 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이 세력, 자 세력들이 겁주면서 이 개인들 물량 털어먹은 거 아니에요. 자 거래량 없잖아요. 거래량 없는 하락은 상승 빠르게 다시 나와요. 자 그런 결과 지금 다시 전고점 돌파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차트로만 봤을 때 이 세력들, 자 세력들의 작전이 들어간 종목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뭐 조막손 세력들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를 확실하게 움직이는 주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일 수도 있는데 안 좋은 건 이 주가, 자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좋은 건 자 그만큼 세력의 마음대로, 자 세력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라서 바로 이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급만 보더라도 자 어느 한쪽에서 지속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 계속 단기성 매매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최근 같은 경우 이 외인이 많이 사고 있긴 하지만 그냥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 개인, 외국인, 기관 계속 단기성 수익 보면서 매매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차트나 수급이나 세력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긴 힘들다는 뜻이고요. 일단 차트 흐름 봤을 때 괜히 머리 아프게 뭐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고 역배열이고 뭐 어디서 도지 캔들이 나와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거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가격만 말씀드리면 자 차트상으로 이 13,000원에서 14,000원, 자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이 조정, 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11,000원, 그렇다면 11,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자 매수, 자 매수가 유효한 구간입니다.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켜보다가 조정 나오면 이 12,000원, 자 12,000원에서 14,000원에 바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리고 이거 심리적 지지선인 이 만원, 자 심리적 지지선인 만원 이탈하면 이 8,000원 중반까지는 쭉 열려 있습니다. 자 11,000원 아래로 내려가려는 모습 보여주면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분할 매도로 리스크 관리해야 하고요. 자 그때는 떨어진다고 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자 이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리까지는 쭉, 자 현재 자리 똑같죠. 자 현재 자리까지 쭉 올렸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조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지켜보라는 거고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거 레이크,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매하신 분들마다 평단가 다 달라요. 제가 만원에 팔라고 하면은 이때 사신 분들은 수익이고 이때 사신 분들은 뭐 손실이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뭐 이때 사세요, 이때 사세요, 뭐 이때 파세요 이런 거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평단가, 자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가 이 평단가에 따른 매매 전략 언제 사고 언제 물타야 하는지 남겨드릴 거고요. 뭐 당연히 현재 자리에서 조정 안 나오고 이 N파동의 그림으로 위로 쭉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은 조정 시에 나올 가격들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디까지 갈 거다 뭐 이런 가격들을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밑으로 가능한 조정 구간만 말씀드렸던 거고 어디까지 갈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려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시다시피 자 신고가 자리에요. 신고가. 기대감, 이 기대감만 가지고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신고가인 만큼 이 위로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고요.
뭐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현재 자리가 딱 기대감을 반영한 적당한 이 적정 주가, 이 적정 주가인 것 같아요. 이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황화 리튬, 자, 황화 리튬이라는 게 진짜 아직까지는 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고 나선 다르겠죠. 물론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한 거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드리면, 이 제약 바이오, 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임상학회에 참여한다, 뭐 신약 개발한다 하면 기대감, 자,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다가 뭐 실패했다, 임상 실패했다, 부작용 발생했다고 하면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해요.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 또한 개발한다, 뭐 꿈의 배터리 개발하면 엄청 좋다 하니까 이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죠. 만약에 이거 개발 실패하거나 뭐 화재에 생각보다 취약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긴 한 건데, 그만큼 이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는 결이 다르긴 해요. 자, 하지만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이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자는 거죠.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에 연락 남겨주시면 매매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 리튬,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 리튬 공장 이번 연도 말부터 준공하고 완공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린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 3사, 바로 삼성, 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자, SK온, 이 세 기업들, 자, 이 세 그룹들이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아세요? 자, 아무리 빨라도 2026년에서 27년, 평상적으로는 2030년 보고 있어요. 자, 아직까지 기간 한참 남았죠. 그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아직까지 체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 리튬 공장이, 자, 개발 연구가 끝나고 완공될 때쯤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 상용화되기 전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현재 특허낸 황화 리튬은 일반 황화 리튬이 아니라 바로 저렴한 이 저가의 황화 리튬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수 스페셜, 자, 이수 스페셜과 비교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안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아니에요.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고 미래성도 좋죠. 자, 하지만 서로 결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황화 리튬 같은 경우 천연 광물이 아니라서 합성이 필요해요. 바로 이 황과 리튬을 합성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황과 리튬 같은 경우는 개별의 재료값이 비싸진 않지만 이걸 합성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자, 그 과정 속에서 가격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 자, 리튬 이온보다 무려 5배 이상이 비싸져요. 하지만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저렴하게 이 황화 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죠. 이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저렴한 황화 리튬인 만큼 뭐 이수 스페셜의 황화 리튬보다 상품성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부족하다 해도 큰 차이 없이 훨씬 저렴한 황화 리튬이라면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도 세계적인 1등 배터리 기업이 어디인가요? 바로 CATL이죠. 이 CATL 같은 경우 중국의 기업입니다. 자,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 기업 같은 경우 고품질, 자, 고품질보다는 품질이 조금, 자, 품질이 뭐 중간만 가더라도 이 저렴한 걸 선호해요. 자, 그렇다는 뜻은 당연히 이 레이크, 자, 이 레이크의 황화 리튬이 중국의 CATL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라는 거죠. 한국에서 삼성 관련주라고 하면 엄청 날아가는 거 아시죠? 이 중국의 CATL도 마찬가지예요. 자, 엮이기만 하면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현재까지만 봐도 이 테슬라, 자, 테슬라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미래에는 내연기관차 다 사라지고 뭐 전기차, 수소차 등 이 2차전지 자동차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원은 언젠간 고갈될 거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새로운 대처 수단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차전지, 자, 2차전지인 거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2차전지 시장과 함께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 배터리는 계속 개발과 연구될 거고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해서 국채까지를 내면서 지원 중에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화 리튬,
자, 황화 리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미래성은 이미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내연 기관차만 봐도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전기차가 몇 년 반짝하다가 끝날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까지는 이 주가가 현실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이 기대감, 자, 기대감으로 만들어낸 주가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3년 투자하겠다, 뭐 5년 투자하겠다, 장기 투자하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안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뭐 이 레이크, 자, 레이크라는 기업이 이 기술력, 레이크의 기술력이 알고 보니 다 사기였다. 이 황화 리튬, 자, 황화 리튬이라는 게 허상뿐인 합성 물질이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3년 5년 뒤에는 주가가 크게 올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시드 머니도 적고 돈 빨리빨리 불려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이크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야 할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자, 6월달이 주식시장 12개월 중에 거래량이 제일 없고 지루해요. 자, 하지만 그런 장일수록 이 저평가된 주식들을 모아가야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종목들 사야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통에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BM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정상회담, 자,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장기 투자,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 자,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 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 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자,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자,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이 고평가, 자,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 자,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자,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자,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